자, 페이지 23쪽. 자, 지금 창의융합 문제 보겠습니다. 페이지 23쪽이에요. 창의융합 문제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연결된 도로망이 있다.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최단 거리. 자,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문제들이, 뭐가 있는가 잘 볼까요? 자, 색을 선생님이 다른 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에요.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자, 지금 세 번째 것이죠. 순열.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는 무엇이 있는가 한번 봐봅시다. 첫 번째 뭐가 있었었죠, 여러분? 문자를 나열하는 거예요. 같은 문자가 들어있는 문자를 나열하는 것이 있었어요. 문자 나열. 그 다음에 지금 새로 나오는 창의융합 문제처럼 최단 거리 문제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거.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는 문자 나열과 최단 거리 문제가 가장 대표적인 문제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최단 거리 문제를 풀 건데요. 지금 보니까 지금 A에서 B까지 가는데 A에서 B 지점으로 가는데 첫 번째 방법이 있었어요. 다른 색으로 다시 바꿀게요. 첫 번째 방법은 수지 방법이에요. 자, A에서 B까지 가는데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 위로 가기 때문에 방향은 이 가로 방향하고 그 다음에 아래에서 위로 가는 이 세로 방향이 존재하겠죠. 그럼 이것을 우리가 A로 놓고 이걸 B로 놓으면 지금 몇 번의 A가 존재해요? 가장 단순한 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 원래 이렇게 간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이렇게 간다고 생각했을 때, A가 이렇게 가죠? 그래서 A가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 B가 몇 번 나와요? 이렇게 가니까 B가 3개. 그러면 B가 3개 나와서 A 4개와 B 3개를 나열하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나와요? 원래는 그렇죠. 7팩토리얼을 4팩토리얼 나누기 3팩토리얼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문제는 곳곳에 길이 없네요. 길이 빠져 있어요.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수지 방법처럼 하면 반드시 A에서 B로 갈 때 우리가 가장 빠른 것이 사실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다고 생각했을 때 역대각선 방향에서 이렇게 반드시 경유해야 되는 지점들을 이렇게 경유해야 되는 지점들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PQR이 나왔네요. PQR. 그래서 P를 거쳐서 가는 경우예요. 그래서 자, A에서 자, 천천히 해볼게요. A에서 P, 그 다음에 B로 간 거. 그 다음에 A에서 어디로 가죠? Q를 거쳐서 B로 가는 거. 그 다음 A에서 어디로 가죠? R을 거쳐서 B로 가는 거. 이렇게 경우를 다 따져봅시다. A에서 P를 거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색을 다르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이 부분의 영역을 지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부분의 영역을 지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두 칸이고 두 칸이니까 결국 4팩토리얼이죠. 4팩토리얼을 2팩토리얼 나누죠. 자,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여러 가지 예제 1과 문제 2, 페이지 22쪽을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칸, 한 칸이니까 총 3칸이죠. 3개의 문자를 나열하는데 지금 AA가 2개, AA, 그 다음에 B를 나열하는 것과 같으니까 2팩토리얼, 1팩토리얼이죠. 1팩토리얼 안 쓸게요. 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지워볼게요. 지우고 한번 그 다음 것을 풀어봅시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그 다음에 Q를 거쳐서 간다는 말은 지금 색을 지정해야겠죠. 자, Q를 거쳐서 간다는 거는 이 부분의 영역을 지나서 최단거리로 가니까 대각선으로 간다는 방향을 대각선은 없지만 격자무늬로 가겠지만 대각선으로 간다는 걸 가장 최단거리로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3칸이니까 한 칸이니까 여기서부터 A부터 Q까지 가는 방법은 4팩토리얼을 3팩토리얼 나누는 거죠. 1팩토리얼을 생략할게요.
곱하기. 그 다음에 Q에서 B까지 가려면 한 칸, 총 3칸이죠. 그러면 A가 하나, B가 2개의 문자를 나열하는 거니까 A, B, B를 나열하는 거예요. 자, 3팩토리얼. 자, 잠시만요. 자, 3팩토리얼을 2팩토리얼, 1팩토리얼 나눈 거죠. 네, 이렇게. 그 다음 R을 거쳐서 가는 경우 한번 이제 해볼게요. 자, 얘는 지울까요? 얘는 지우고 다시 풀어봅시다. 자, R을 거쳐서 가는 경우. 자, R을 거쳐서 가는 경우는 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유일하게 한 가지 방법뿐이네요. 이럴 때는 뭐 여기까지 R까지 가는 방법, R까지 가는 방법은 한 가지. R에서 B로 가는 방법도 한 가지. 근데 곱하기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1 곱하기 1로 쓸 수 있어요. 자, 각각의 경우의 수는 지금 보니까 얘는 18이고요. 얘는 얼마냐면 얘는 12예요. 얘는 1이죠. 그럼 다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18 더하기 12 더하기 1은 얼마? 그렇죠. 31가지가 경우의 수예요. 네, 이렇게 구했어요. 이제 이해 잘 됐어요, 여러분? 네, 이해 잘 된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조금 기분이 안 좋죠? 그래요. 기분이 안 좋아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현준이의 방법으로 방투를 한번 구해볼게요. 방투의 방법은 뭐냐면 각 교차점에 이르는 경우의 수를 적어보면서 간대요. 자, 그러면 생각해봐요. A에서 지금 여기까지 가는 길은 한 가지죠. 그러니까 1이라고 적어요. 이 교차로의 점은, 교차로까지 오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예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또 가는 길도 한 가지죠. 그럼 1이라고 적을게요. 이런 식으로 계속 적어가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가는 길도 사실 이렇게 쭉 일직선 올라왔겠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예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같은 방향으로 계속 진행하니까 결국 한 가지, 오로지 이 길로만 쭉 따라서 갔겠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거예요. 자, 그래서 교차로에서의 그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그런 다음에 또 이렇게 교차로가 길들이 만나서 교차로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하고 한 가지가 만났으니까 이 한 가지와 이 한 가지가 만났으니까 결국 이 한 가지와 이 한 가지가 만났으니까 몇 가지예요? 이 두 가지 길로 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2라고 쓰세요. 이제 또 해요. 2하고 1이 만났으니까 여기는 세 가지가 되겠죠. 자, 여기는 이제 조심할 거는요. 이것을 길을 쓸 때 갑자기 건너뛰어서 다른 데를 먼저 쓰면 안 돼요. 지금 아까도 말했듯이 지금 방향이 대각선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차례대로 이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길을 이렇게 만들어 가고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야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엔 2하고 얘를 해줘야죠. 1하고 2가 만났어요. 몇 가지예요? 세 가지. 그 다음에 1하고 3이 만났어요. 몇 가지일까요? 4. 4하고 1이 만났어요. 5. 이제 빨리 해볼게요. 3하고 그 다음 줄 할게요. 3하고 3이 만났어요. 6. 6가지. 6하고 4가 더해지면 총 길은 몇 가지예요? 10가지죠. 여러분 왜 길을 곱하지 않을까요? 길을 순수하게 길들을 더해가는 거예요. 길의 개수가 얼마큼 더 늘어나는가를 더해가는 거죠. 지금 10하고 5를 더했으니까 길은 총 15가지의 길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10하고 이제 6, 지금 6이죠. 여기 끝도 6이에요. 사실은. 6을 더하면 얼마예요? 16. 그 다음에 16하고 15를 더해요. 이제 마지막이네요. 30일. 우리가 구하고 싶은 30일까지가 나왔네요. 빨리 구했죠. 이렇게 구하면 모든 경우를 다 구할 수 있어요. 네, 좀 실수하지만 안 돼요. 어떻게? 차례대로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가기 때문에 그 방향, 이 방향을 생각해 주면서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선생님이 더 바람직한 방법 하나 더 알려줄게요. 방3. 선생님은 사실 방3를 좀 많이 이용해요. 방2는 좀 실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검산할 때 그때 사용하고 사실은 방3를 좀 많이 이용하는 편이거든요. 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조금만 길이 없을 때는 이 길이 있다고 이렇게 가정하고 점선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반드시 지나게 되는 경우 교차로가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이거를 PQR을 아까 사용했으니까 S라고 할까요? 이 교차점 S라고 놓으면 사실 전체 경우, 즉 A에서 B로 가는 전체 경우에 대해서 뭘 빼주면 돼요? A에서 S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를 빼주면 되겠죠. 왜요? 이걸 빼주면 돼요. 이걸 왜 빼줄까요? S라는 거 원래 존재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러니까 S를 거쳐서 가는 경우를 빼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럴 때는 쉽죠? 여러분 색을 바꿀게요, 선생님이. 자,
지금 최단 거리를 지금 우리가 자세히 배우고 있어요. 여기가 지금 A에서 B까지 가는 거는 여러분 A에서 B까지 가는 건 이 길하고 이 길 있잖아요. 그럼 이걸 A로 놓고 이걸 B로 놓잖아요. 가로 방향으로 가는 거, 한 칸 가는 거, 세로 방향으로 한 칸 가는 거 A로 놓고 B로 놓으면 A가 몇 개 있어요? 4개 있고 B가 하나, 둘, 3개 있잖아요. 그러면 총 7개 문자를 알려냈으니까 7팩토리얼을 4팩토리얼, 3팩토리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니까요. 자, 이거에서 빼야 돼요. S를 거쳐서 가는 거예요. 자, S를 거쳐서 가는 경우는 여기를 거쳐서 간다고 생각하면 자, S까지는 반드시 가줘야 돼요. 이 영역을 반드시 가고 그다음 최단거리로 가니까 그냥 나머지 길은 이렇게 그냥 일직선으로 가면 되겠죠. 오, 그러면 A가 하나, 그다음 B가 하나, 둘, 3개 있네요. 그럼 A하고 B 3개를 나열하는 것과 같아요. 그럼 4팩토리얼을 뭐로 나누죠? 1팩토리얼은 생략할게요. 그냥 3팩토리얼로 나눈 거죠. 자, 계산만 잘하면 돼요. 7하고 이렇게 엮으면 7, 6, 5를 3, 2, 1. 1은 뺄게요. 자, 그 다음에 4, 3 나누면 4. 빼면 얼마일까요? 자, 3, 2, 6이 6하고 엮으면 되겠죠. 자, 7, 5, 35 빼기 4. 얼마예요? 31. 자, 실수도 하지 않고 답도 정확히 맞았어요. 이런 방법들을 많이 선생님이 이용하고 있어요. 자, 방원, 방투, 방쓰리. 방원, 방투, 방쓰리 모두 기억해서 여러분 기록해 놓으세요. 자, 수고하셨어요.